이제 좀 들어오실 분들은 웬만큼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저희 라이브 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뭐 주로 오늘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주요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면접이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뭐 필기 이제 발표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면접 준비 앞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텐데, 면접 준비할 때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평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공무원 면접 평가 요소가 5개가 있죠. 그 5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것들과 관련된 기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 같은 거 또 구성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또 그 기출 문제 같은 것들, 또 제가 좀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라이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Q&A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Q&A 시간으로만 쓰는 시간만 라이브 때 지금까지 거의 한 2-3시간씩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래 거의 컨설팅에서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라이브 때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사실 정말 좋으니까 질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Q&A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뭐 또 한번 홍보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8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A까지 해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저희 한번 또 홍보를 잠깐 해야 되겠죠? 네. 저희 이사님께서 자료를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루벤 이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구모 면접 컨설팅 지금 반을 전체적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대1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제가 4대1 면접 컨설팅도 하고 있고, 현재 마감된 반들도 있고, 계속해서 인원들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면접 스터디 과정도 만들어서 답변도 직접 수정도 해드리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의 면접까지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만들었으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나 면접 준비에 혼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핵심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좀 직무이해 교재를 제가 작정하고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 준비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어쨌든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랑 관련해서 이번에 좀 대표 직렬들 있죠. 그래서 총 11개 직렬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직무이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직, 차량직, 군수직, 탄약 총포직, 건축시설 전기직, 통신전산 사이버직 같은 경우 제가 또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또 요거 구매하셔서 또 면접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국방면접 대비백서 뒷부분에 또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조금 잠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이야기가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오늘 이제 필기 발표 났는데 전체적으로 좀 현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블로그를 빨리 써주셔서 이것들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모든 이제 군 있죠. 해군, 공군, 국방부, 해병,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정리가 좀 덜 돼서 다뤄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드리고요. 일단은 육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최종적으로 2시 반, 2시경에 이제 육군 필요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앞으로 면접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제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면접 대상자가 11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100명 되는 일정이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 면접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9월 5일, 6일, 7일에 걸쳐서 이제 차량직 공무원 분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면접 전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장 많은 인원들이다 보니까 앞에 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좀 매를 가장 먼저 받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차량직을 정말 많이 뽑는데 차량직이 이제 면접 일자가 가장 빠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면접 일정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제 군수, 수사, 이제 이후에 뭐 수사가 이렇게 되고요. 뭐 전산, 장애, 행정직 같은 경우가 14일 날 봅니다. 그래서 14일 날 본다는 게 이제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는데 14일 날 보는 게 행정 보고요. 뭐 환경, 그리고 방사선, 의공, 의무기록 이런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군수 7급 있죠? 군수 7급은 9월 16일 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보면은 뭐 군수 7급, 통신, 뭐 물리분석, 사서, 영상, 일반 기계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들이 그 뒤로 쭉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육군의 면접 일정이 10월 초 첫째 주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9월 마지막째 주까지 해서 면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9월 29일까지 해서 면접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저희 경쟁률하고 뭐 커트라인, 합격선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요 직렬들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이번에 필기 동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들 보면은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기 합격 배수가 1.3배수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군수, 전산 이런 직렬들을 보면은 전부 다 1.3배수가 넘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96명을 선발하는데 270명을 최종적으로 필합 인원으로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1.38배수가 되었죠. 합격선 같은 경우에는 77.33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같은 경우에는 177명을 뽑는데 302명이 합격을 했어요, 필기를. 그랬을 때 지금 합격 배수가 1.7배수죠. 이렇다는 거는 지금 동점자가 많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1.7배수면은 지금 보통 해군, 공군, 국방부의 이제 필합 인원 기준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해군과 국방부와 공군은 1.5배수였거든요. 근데 1.7배수까지 갔다라는 거는 동점자가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산도 살펴보면은 163명을 선발하는데 229명이 필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배수나 되는 인원들이 합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1.3배수랑 1.38배수, 1.4배수랑 얼마나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들을 인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면접에서 갈리겠구나. 면접의 경쟁이 훨씬 심해지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군수, 전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주요 특징이 이번에 군무원이 미달난 직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168명을 뽑는데 166명이 최종적으로 필기를 붙었어요. 0.99배수.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났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도 110명을 뽑는데 62명이 필합을 했습니다. 0.5배수, 56배수고요. 통신직 346명을 뽑는데 291명이 필기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달라는 직렬들이 존재했다라는 거고, 미달라는 직렬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또 많이 지원하는 직렬 중 하나인 총포 탄약 전차인데요. 이거는 저도 좀 충격이네요. 160명과 158명, 110명을 뽑는데 총포집 같은 경우에는 115명이 필기 합격을 했고요. 탄약집 같은 경우에는 14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전차집 같은 경우에는 106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전부 다 0.7배수, 9배수, 0.9배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달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면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안심하고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군무원 면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든지 간에 미달이면 합격을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면접관들의 과반수 이상이 평가의 기준을 수, 미한가 중 가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탈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의하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하실 것들은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근무지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이랑 이런 것들을 점수를 합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면접 준비를 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수도권이나 좀 희망하는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장 놓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여유롭게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많이 있네요. 작년과 다르게.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차량직 857명을 선발을 하는데 1117명이 면접 대상자로 되었고요. 그래서 차량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1.3배수에 딱 맞춰서 뽑았네요. 네, 1.3배수로 딱 맞춰서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합격선 같은 것들도 살펴보면은 차량직이 필기 컷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7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행정직,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99명 선발에 272원 2명이 되었죠. 이것도 미달난 부분들이 있네요. 군수 같은 경우에는 7급조차도 1.3배수를 넘어섰습니다. 368명을 필요합 인원이 되었네요. 270명에서. 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7급에도 조금 미달난 곳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군무원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걱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달된 직렬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데코팬님께서 나가봐야 되는데, 네, 저희 유튜브 영상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실강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말이 많았던, 군무원 필기 합격 발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도입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필기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군무원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저희 옥화방 꼭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받아 가시고요. 저희 군무원 면접 정보 얻을 수 있는 카페 있고 컨설팅이나 인강 이런 것도 카페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 있으니까 블로그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평정 요소별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먼저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보는 방식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군무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다대1 방식이에요. 잠깐만요. 왜 이러냐? 네. 면접은 다대1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3명에서 4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때 면접관 구성은 군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군무원과 군인, 그리고 일반 관련된, 전공 관련된 교수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명 정도의 면접관과 지원자 혼자서 들어가서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시간은 보통은 10분 내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0분 내외로 면접을, 보통은 10분 쪽으로 끊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내외로 면접을 보고 여러분들이 퇴장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까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시킬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분 자기소개 시키면서 시간을 재고 시간이 다 되면은 종을 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환경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장에 대한 환경을 어느 정도 예상을 안 하고 가셨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는 부분들이 있고 멘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면접장의 환경을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이 면접을 볼 때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오면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면접이 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면접 이제 보시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군무원 채용관리에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줄 때에도 평정 요소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국방면접 대비백서의 일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5가지 평정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입니다. 이제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군 조직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국방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적용되는 좀 일반적인 상식이 절대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집단이다 보니까 군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자세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무원에서 평가하는 핵심적인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사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평가하는 측면에 있어서 왜 평가를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특수성을 좀 이해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군과 군인, 군무원의 존재 목적과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 측면, 그리고 군무원이 가져야 될 가치관과 정신에 대한 내면화의 의무,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라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출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보자면 군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면접 질문이 나오고요. 본인은 군무원에 왜 지원하게 되었느냐 라는 부분들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공무원도 있고 다른 직업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군무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군무원의 특성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군무원은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이 점을 알고 지원했냐라는 것들도 물어봅니다. 군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기업과 일반 직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부분들도 물어보고요. 군무원은 무엇이냐? 라는 것도 정의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이런 조직의 특수성이나 근무원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결을 가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런 군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군무원이 되어서 군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업무의 수준이나 업무의 체계나 업무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체계나 행정체계, 계획적인 체계 이런 것들 자체가 군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업무적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나 혹은 직무라는 부분들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지식이나 그 응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 지식이 실제로 군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통찰하고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리자면 이런 질문을 내는 이유,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런 지식과 기술적 역량의 확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확보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직무 수행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출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전공 질문과 그리고 이제 인성에서 역량 관련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행정직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점이 뭐냐, 그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 함께 말해봐라. 그리고 최근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해결 방안과 함께 말해봐라. 이런 것들, 직무상 역량이 무엇이며 이를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들도 물어보고 있죠. 군수의 8대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면접에서는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잘 정리하시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군 조직은 탑다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우리 부대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지만 결국에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상위 기관과 내가 관리해야 될 하위 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급자나 상위 부대에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의 현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하 부대에 있는 주요 업무 담당자들하고 협조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의 어떤 평가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평가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대중 앞에서 막힘없이 전달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중위로 근무를 하면서 뭐 대령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회의를 주도했던 그런 경험들도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기출 문제가 무엇이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해달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고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고 해결책을 함께 제시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력이라는 부분들을 평가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력이라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현역 군인과 공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모병증과 징병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그리고 청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생각이나 논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있죠. 뭐 경험을 제시를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게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창의력과 의지력 그리고 기타 발전 가능성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제가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의 업무 특성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역할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성과적으로 달성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력도 좀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떤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일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군 조직이라는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계급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상명하복식이다라는 부분도 존재하다 보니까 또 까라면 까라라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의지력을 가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업무를 조금 원만하게 내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창의성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떤 군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력이나 군 조직에 대한 적응력, 어떤 군무원으로서의 직무적인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창의력과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출 질문들을 살펴보면 군무원의 경우 야근이 매우 잦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죠.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이런 부분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교고지에 가면 어떤 식으로 근무할 수 있겠냐. 교고지 가도 괜찮냐. 이런 질문들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라고 하면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내가 발전 가능성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포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제시형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요? 이런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수업 분석을 해봐라 이런 것들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어떤 강점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의와 품행과 성실성입니다. 이 부분은 뭐 모든 어떤 공기업이나 뭐 이제 공무원이나 특히 군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공직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행이나 성실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접을 볼 때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료에 대한 예의, 뭐 하급자에 대한 예의, 상급자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의나 품행, 성실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는 이유 또 정리를 해보자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한 평가, 군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구성원으로서의 품행을 평가한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인성적인 측면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기출질문은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라고 하죠. 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대인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조직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나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도 물어보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가 뭐냐? 이런 것들도 위에서 나왔던 어떤 정신자세라는 부분들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혹은 뭐 상급자의 비리를 목격한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군무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본인의 성실성이나 군무원으로서 가지는 어떤 의지나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군무원의 평가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군무원 면접을 볼 때에는 실제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5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평가 요소가 1, 2, 3, 4, 5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 미양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수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퇴장하고 나면은 그 면접관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군무원 면접 준비하면서 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저는 성격에 대한 부분들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직업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군무원으로서의 직업관도 있을 거고 하나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 뭐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면접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사람이나 직렬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군무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성이 전공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뭐 제가 흔히 말하는 인성이 쓰레기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성격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들, 정신자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군무원 면접에서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군무원으로서 어떤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전공 공부를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배워왔던 내용들이 군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업무를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전공이라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길 수 있겠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에서 동료들과 협업을 해나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훨씬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뭐 우리가 통신직이나 차량직이나 이런 직렬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제로 면접에서 막 전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분들도 필기 컷인데도 그렇게 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부분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면접에 있어서 가장 처음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인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제 기출 문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 면접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 그렇게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군무원 면접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영상이든 유튜브에서 라이브 할 때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군 조직에 대한
다시 제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네 가지죠.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첫 번째는 경험 정리, 그리고 자기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지난 두 번째도 경험 정리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군 조직 그리고 직무 이해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 설계, 그리고 네 번째가 실전 연습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실제로 공무원 면접에 답변 설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8대학 남발입니다. 저희는 컨설팅 할 때 실제로 이런 8대학이라는 것들을 좀 규정을 해놓았어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 있어서 8대학이라는 것들을 좀 규정을 해놨거든요. 바로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배려, 적극, 노력, 꼼꼼, 이 8가지를 저희는 8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접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단어들을 남발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러면은 사실 저희 대표님들한테 엄청 혼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취준생의 99.9%가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답변의 매력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면접을 볼 때 직무 역량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해줘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내가 직무를 잘 모른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8대학을 면접에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내가 직무적인 역량을 좀 어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여러분들 학원 선택하시거나 뭐 여러분들 스터디 하시거나 이럴 때에도 이 8대학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의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보다는 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좀 8대학보다는 직무적인 역량을 좀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답변의 차별화에 대한 사고정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실 때, 이게 제가 조금 뭐라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특히나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 정성을 들여서 수집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면접 준비하시면서 내가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답변에 좀 차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십니다. 군수직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군수 담당 군무원으로서 부대원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보급품 조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훨씬 더 타격감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 담당 군무원으로서 부대원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수품 보급 계획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적 사고와 업무 수행 태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만 고민하고 공부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사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사고 정지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언어와 비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의 평가 요소를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접은, 군무원 면접에서는 아까 위에서 이제 평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뭐 의지력이나 품행이나 예의나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5가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면접을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은
결국 두 가지예요. 그 5가지가 있지만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면접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언어와 비언어이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컨텐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컨텐츠적인 영역이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답변을 좀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혼자 준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비언어입니다.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도나 용모나 복장이나 예의나 이런 부분들, 눈빛, 손짓, 제스처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면접에 있어서 엄청 어려운 질문을 내거나 꼬리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언어와 비언어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면접에서 언어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언어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되면 면접에서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답변을 조금 잘 못했다고. 물론 뭐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비언어가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는 뭐 감점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접 가셨을 때 면접관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시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가졌으면 하는 태도는 내가 면접 보러 갈 때에는 그냥 내가 어떤 신입사원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내가 가장 예의를 차려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면접에서 내가 신입사원인데 혹은 내가 어려운 자리를 갔는데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여쭤보거나 내가 순간 멘붕이 와서 답변을 못할 때에도 면접관님 잠시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언어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 같은 것들도 잘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비언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잠깐만 한 20분, 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고 비언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비언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만 소거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뭐 군인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뭐 목소리를 쩌렁쩌렁 해야 된다. 군인 같은 말투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하고 그럼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겠죠. 간혹 가다가 면접관들하고 싸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면접 보고 나와서 나 면접관 바르고 왔다. 내가 다 끝내고 냈다. 작살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는 분들 중에 합격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면접에서 간혹가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뭐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뭐라고 말했는데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꼬아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저는 본인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순수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측면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모의 면접을 많이 봐요. 모의 면접을 계속 하면서 만약에 지원자가 답변을 정말 잘해요. 이 친구 전공 지식이 정말 훌륭하다. 답변을 정말 잘하네. 그러면 혹시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혹시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이런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하게 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그러면은 한번 살짝 꼬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라든지. 그때 거기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면접 조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도 충분히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들과 절대 싸우거나 면접관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면접 보실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터디 모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터디 모집을 많이 하시는데, 스터디 이제 보니까 막 카톡방에 막 여기 들어오세요, 저기 들어오세요, 막 모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터디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터디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 면접에서 큰일 납니다. 면접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적인 이해나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구성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 스터디 구성하실 때, 그리고 스터디 진행하실 때 중요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은행식으로 스터디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많이 해요. 스터디를 하시면은 대체로 뭐 전공 직렬들끼리 모여서 전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 전공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집단지성이나 규모의 경제를 좀 활용을 해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전공 질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해하는 것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터디 하실 때 실전 연습 많이 하시는 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끼리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게 문제다라고도 해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스터디 하실 때 문제은행식으로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출 질문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그럼 모의 면접 볼 때 1번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번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으로 넘어가요. 또 2번 질문 답변을 했어요. 그럼 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요. 그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10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니까 10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모의 면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개 질문을 받을 걸 아니까, 혹은 내가 준비했던 질문에 문제은행에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기출 질문에 있으니까 면접을 잘 봤어요. 그럼 면접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면접장을 가면은 여러분들 좀 멘탈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진짜 멘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문제은행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면접은 절대로 여러분들 문제은행식으로 면접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군무원 면접이라는 부분이 면접의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면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기 표현이에요. 면접이라는 거는 자기 표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내가 의식적으로 궁금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질문을 하는 게, 그게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기출 질문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 기출 질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포맷, 베이직한 답변은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면접에서 점수를 잘 받는 거, 내가 수나 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이상의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대처를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완벽하게 직무 역량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문제은행식으로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발성으로는 괜찮겠지만, 이걸 가지고 마치 내가 면접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나 방향이 없는 스터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겹게 귀에 딱지 않도록 하는 얘기가 면접 준비하실 때 단계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군 조직 이해, 첫 번째가 이제 경험 정리하고 자기 이해하셔라. 두 번째가 군 조직하고 직무 이해하셔라. 세 번째가 이제 직무 역량 중심으로 답변 설계하셔라. 네 번째로 모의 면접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면접 준비하실 때 아무 생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기준이나 방향을 잡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걸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를 할 때에도 일단 합격했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아무 기준이나 방향도 없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방향 없이 준비를 하게 되면은 뒤죽박죽이에요. 내가 실컷 모의 면접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개선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인강을 듣거나 교재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기준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준들을 좀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교재를 사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준이나 방향을 잡으실 때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교재 봤었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국방면접 대비백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가지고도 스터디를 하셨을 때 조금 면접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목차 같은 것들 봤을 때 첫 번째가 군무원의 정의, 군 조직에 대한 이런 것들 하죠. 그리고 주요 이슈나 상식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 조직이라는 이해, 조직 직무라는 이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참모 부서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직렬별 배치 부대나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경험 정리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이해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스터디원들하고 공유를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군무원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평정 요소가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가 오늘 본 거죠. 실제 교재 내용. 그리고 나서 경험 정리하는 것도 다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답변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협업 경험, 도전 경험, 양자택일형, 직무윤리, 이런 국가 간 안보 관 이런 것들 기준으로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의 면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 내가 멘붕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내가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맞나? 뭐가 문제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면접을 앞둔 그대에게라고 해서 또 혹시나 멘붕 맞으신 분들이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이나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를 사라 이게 아니에요. 이 제가 목차로 되어 있는 것들, 이 목차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기준으로 스터디를 구성하고 꾸리고 진행하셔도 저는 좋다라는 겁니다. 교재를 안 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터디 진행할 때 조심하세요. 괜히 시간 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무원 면접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군무원 면접 준비 앞으로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희망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직무 이해 교재에 대한 해설 영상이나, 그리고 유튜브 영상 있죠? 저희가 라이브 한 것들, 거기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한 15개 정도가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들도 앞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준비 잘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제가 그 기출문제 받는 거 방법 안내 드린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면접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디 가서 기출문제 굳이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제가 저도 모든 직렬에 대한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최대한 정리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테니까 굳이 돈 주고 기출문제 사지 마시고요. 네, 그 기출문제는 저희 여기 카페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군경소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요 군경소 카페로 들어가시면은 가입을 하셔서 이제 회원 등업을 하시면은 저희가 면접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면접 자료 배포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기출문제 정리된 것들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카페로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네네, 회원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군무원 면접 준비 전략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Q&A 시간, 네, 끝내지 않습니다. 네, Q&A 없으면 안 되죠. 네, 태민님이 책에 군경소에 나오는 기출 질문 다 있냐? 네, 책에 다 있습니다. 자, 혜영님이 기출 질문이 수십 가지인데 면접 연습 시에 수집된 기출 질문 모두에 답변을 설계를 하여 모든 질문을 다루며 연습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입니다. 모든 답변을 암기하고 답변하는 건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 질문이 수십 가지인 거 맞죠? 근데 일단은 전공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1분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역량의 강점, 성격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꼭 하시고, 면접이라는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자기 표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답변을 준비하고 외운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내가 비슷한 결을 가진 질문들에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나 경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해야지, 저런 질문에는 저렇게 답변해야지 라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성 면접의 질문은 내가 의식적으로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을 때, 그리고 자기 이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언제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시면은 그 힘들었던 경험이 살면서 도전했던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서 나왔을 때에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 정리를 좀 충분히 해보시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인성 질문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모님이 라이브 또 언제 진행되나요? 이거 라이브 일정 제가 앞으로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라이브 일정은 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 주 하고 보고 주말쯤에 아마 또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라이브를 또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카톡방이랑 이제 카페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방이랑 카페에 꼭 들어와서 있으세요. 자, 대학원 재학 중인데, 킴님이 대학원 재학 중인데 실원조사 대학교까지 쓰는 건가요? 대학원 재학 중이시면 최종 학력이 대학이시니까 대학교까지 쓰시면 되겠죠? 네, 찬님이 기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는데 답변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혼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렵네요. 네, 저희 컨설팅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한다면은 군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드러나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으면 그 답변이 옳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과 직무 이해 조금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팽아님 라이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징어 동생님, 닉네임이 특이하네요. 자, 현재 군 현역인데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에 현역인 생활을 넣어도 될까요? 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현역 생활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면접에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이카님이 시험 준비할 때 공부했던 전공 서적으로 전공 질문 대비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는 직무를 중심으로 전공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수집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공부했던 전공 서적으로 전공 질문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말씀하신 게 답이 맞아요. 네, 근데 뭐 깊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군에선 다쳤던 경험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다쳤던 경험을 좋아하지 않지는 않아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조금은 이 지원자가 내가 면접을 볼 때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이거는 살짝 조금 걸리는데? 면접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끼르릉님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이란 질문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죠. 이거는 일단 본인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조금 너무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군 조직이나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를 좀 다뤄주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내가 군 조직에서 나 또한 군무원으로서 이런 어떤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근무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답변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육군 면접 순서랑 필기 성적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성적 좋으면 면접 빠른 줄 걸린다거나 누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육군의 면접 순서는 이거는 필기랑 상관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등 K님이 오프라인 면접 컨설팅에 참여하면 카페나 지금 판매하는 책들은 따로 구매해야 하나요? 네, 저희 이제 4대1 컨설팅에 참여하시면 인강은 제공은 해드립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책들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네. 군 복무 당시나 예비군 시절에 받았던 표창장 이력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뭐 이력 자체를 입력하는 부분들보다는 내가 그 표창장을 받았다라는 부분들과 관련된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성과를 드러내는 게 훨씬 좋겠죠.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내 성과 자체를 드러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성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내가 성적을 이렇게 받았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면접에서는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여주시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라님이 네, 노크하고 문 열린 상태로 인사, 문 스스로 닫고 자리 가서 앉기 전에 인사, 앉으세요 하면 인사. 요거 순서. 자, 여러분들 면접장 가셔서 인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제일 맞습니다. 포맷이 기본적으로. 자, 처음에 문을 노크를 하세요. 근데 누가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크를 일단 하시고 똑똑똑 하면 안에서 네, 들어오세요 하겠죠?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문 앞에 서서 저는 배꼽 인사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 앞으로 갑니다. 자리 앞으로 가서 면접관이 이제 앉으세요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더 하세요. 고개를 숙이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장하실 때에도 내가 이제 면접 끝났습니다. 퇴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은 네, 하고 자리에 일어서서 선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 목례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문 닫기 전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웰리스님이 최근 면접에서 엄청 많이 떨어뜨린 해가 있었잖아요. 앞에 며칠에서는 거의 50% 합격시키고 이틀은 거의 다 합격시킨 그 해. 그쵸. 제가 알기로 2020년인가 19년인가 그때 그렇게 됐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군수직이.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람을 선발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히히님이 멘탈자임을 밝히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라이브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을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놨거든요. 이거 조만간 제가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수직 7급, 9급 차이가 궁금하다. 7급과 9급은 사실 업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고요. 업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조금 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7급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이 박쌤 들어오라고 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라이브 거의 다 끝날 때쯤 오셨네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에 지인을 추천을 넣는 것은 별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원 동기에 지인 추천을 넣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 간혹 가다가 학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 지원 동기 할 때 어떤 뭐 학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선배들이 군무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군무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TV에서 군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무원의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지인의 추천으로 군무원이란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지인이 군무원이어서 군무원이라는 직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 솔직히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동기를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 내 이야기를 뭐 친구, 지인, 뭐 TV에서 봤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원 동기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적인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사실 뭐 지인 추천, 내가 어디에서 알아보고 있었다, 뭐 선배들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 저는 솔직히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답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 준비하고 있는 거 어디서 누군가는 또 이 똑같은 답변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을걸요, 아마. 학원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돌려막기 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업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학원 갔는데 이런 거 가지고 지원 동기 답변 설계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과감하게 컴플레인을 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학야님 행정직 합격자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학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면접관이 이걸 알게 되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까요? 이거는 갸갸님이 뭐 질문에 답을 하셨네요. 네. 뭐 마이너스 요소는 아닙니다. 뭐 화공인데 여기 왜 지원했냐 이런 부분들. 네, 이건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에요. 저 작년에 수업할 때에도 뭐 군수직인데 사회복지 전공이신 분들도 있었고요. 행정직인데 뭐 사회복지 전공인 분들도 있었고요. 뭐 법학과인데 뭐 군수직에 지원하신 분도 있었고요. 네,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갸갸님이 국민들을 위한 공직을 위해 공무원을 준비하다 행정직을 준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직업관적인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공직렬에 왜 안 갔냐라는 질문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수민님이 라이브 강의 너무 잘 들었다.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미라님께서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군수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까지 막 깊게 나오는 경우들은 잘 없긴 한데 그래도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전체적인 동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태님이 군 면제가 면접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전혀 없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딱 이런 분이 계셨어요. 차량직 군무원이신데 군 면제자셨어요. 남성분이신데 군 면제자셨는데 그냥 합격하셨습니다. 네, 합격하셔서 지금 잘 다니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 이번에 차량직 인터뷰해서 그분하고 이제 연락하면서 이제 또 차량직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기출 질문 중에 부모님 중 한 분과 동료가 물에 빠졌는데 상급자가 동료를 구하라고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질문 어떤 의도인가요? 복종 의무에 대한 건지요?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금 멘탈을 흔드는 질문들이 군무원 면접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내는 목적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멘탈 흔들기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황스러운 불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부대 개방 행사를 했는데 부모님과 지휘관이 건물에서 깔렸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들이 있고 두 번째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종 의무에 대한 질문들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무턱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좀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동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상급자를 구하고 이제 동료에게 저희 부모님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것들을 질문을 좀 잘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니님께서 군무원 지원 동기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 여성일 경우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셔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내가 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랬을 때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기여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해오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직업관들을 가져왔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설득력이 생기겠죠. 네, 자, 군무원 총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냐? 네, 이것도 지난 영상에 저희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드리진 않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가 또 사실 군무원이 실제로 되었을 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랑 내가 면접자로서 군 조직에 입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지만 조금 군 조직의 입장을 생각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9급과 7급의 면접 질문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끼리릉님 거는 답변해 주신 것 같고 수민님 것도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데코팬님이 네, 직무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훨씬 디테일한 거는 저희 직무별 이해 교재에도 디테일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소서 제출하는 것들은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 면접관들 읽어보고 꼬리 질문을 하지는 않겠죠? 저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일부 학원들을 보니까 군무원 면접 컨설팅을 할 때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면접관한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자체가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죠. 물론 자소서를 통해서 자기 경험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꼬리 질문을 내주고 이런 것들은 면접 준비하시는데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면접관한테 제공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올해는 또 이제 또 분명히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 원래 자소서는 면접관에게 제공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답변 달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네, 꼬리 질문은 딱히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경험 정리이냐 아니면은 교재를 읽는 거냐 여쭤보셨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기 이해와 경험 정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교재 안에 자기 이해와 경험 정리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자기 이해와 경험 정리 파트를 보시고 또 저희 인강에도 경험 정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고 자기 이해나 경험 정리를 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이 병행하시면 좋은 게 군 조직이나 직무 이해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면접관의 에히히님, 네, 감사합니다. 면접관의 질문 하나에 평가 5개 지표 모두를 평가하나요? 아니면 주요 지표 하나를 평가하나요? 그죠? 요거는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네, 복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이 질문에는 이거, 이 질문에는 이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질문의 하나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들, 이게 평가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적, 비언어적 부분을 평가를 하면서, 뭐, 정신자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예의나 태도, 의지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상담사로 일해서 마스터 차분하고 목소리 자체가 낮다. 목소리 크게 톤 자체가 낮은데 높은 톤을 연습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대표님 말씀하실 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굳이 뭐 목소리가 이제 면접관에게 전달력을 가지는 거는 중요하죠. 목소리의 톤이나 아니 목소리의 크기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전달력이라는 부분이 목소리의 톤으로 이제 잡아먹고 들어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목소리의 크기로 먹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부분에 전달력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딕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뭐 낮은 목소리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예. 가령 저같이 냉정하게 생긴 사람이 귀여운 말투로 발랄하게 면접관 삔또가서 우리 대표님 냉정하게 생겼나요? 원래는 라이브에 등장을 안 하셔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대표님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좀 냉정하게 되어 있긴 해요. 면접관과 면접자가 앉아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거는 환경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3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m 이상 정도. 대표님 사진 어디 없나?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면접 대비반 좀 알려드리자면, 뭐, 이렇게, 저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4대 1반 컨설팅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참여하시는 게 힘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스터디 패키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직접 첨삭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진짜 정말 과감하게 저희 컨설턴트들의 실력은 감히 전국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맞죠, 대표님? 그리고 저희 1대1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명의 면접관이 들어가 계시는 방이 여러 개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공 질문에 대답 못하면 5점 감점인가요? 뭐 몇 점 감점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공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했다 이러면은 감점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공 질문 다 못하고도 합격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번 면접은 전공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파트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접 스터디는 같은 직렬 다른 직렬 상관을 섞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저는 섞어도 좋겠죠. 저는 뭐 같은 직렬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경쟁 심리가 발동해서 같은 직렬 분들하고는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웬만하면 같은 직렬에 보면 좋을 텐데 뭐 근데 다른 직렬 상관없이 섞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전공 준비하기에는 뭐 같은 직렬끼리 모여서 하면 좋을 거고 이제 인성 면접 준비하기에는 다른 직렬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시 반인데 이제 뭐 질문이 거의 없으신 것 같네요. 저희 이 영상이랑 영상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영상이 아마 폭탄처럼 올라갈 겁니다. 저희 직무이해 교재. 차량직 분들은 진짜 저희 직무이해 교시 보시면은 면접 진짜 합격 싹 가능. 군수직 여성분들도 많나요? 네, 군수직에 여성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군수직 분들하고 제가 합격자분들 통화해보면 조금 이런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근데 군수직에 생각보다 여성분들 되게 많습니다. 미라님께서 뭐 블라우스만 입어도 상관없죠. 근데 조금 추워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자켓을 입으실 수 있으시면 입으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은 블라우스만 입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정보직 좀 챙겨주세요. 저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정보직 분들을 제가 참 잘 챙겨드렸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공군
공군 7급 군사정보직렬이 4명을, 아니다. 4명을 뽑았던가, 3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니다. 3명을 뽑았던가 그랬는데, 2명이 컨설팅을 저한테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서로 나밖에 없는 거 맞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또 컨설팅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도 그때 이제 안심시켜 드리려고 이제 아니다 본인만 진행하고 있다 이러고 둘 다 합격시켜 드렸죠. 네, 그쵸. 그쵸. 맞습니다. 불안한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들을 배우게 되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막, 저 말고 누구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왜냐면 한 분은, 진짜 웃겼던 게 그 두 분이 공군 군사 정보 7급이셨는데, 한 분은 그 두 분 상황이 너무 정말 딱했어요.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시다가 거의 한 진짜 40대 중반 정도 끝자락 거의 돼서 저 이제 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군무원 지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군무원 면접이 3번째였어요. 면탈 경험이 2번 있으셨고, 마지막 한 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셔가지고, 면접할 때에도 엄청 막 떨고 긴장하고 막 마음이 조급해 보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또 대표님과 또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되게 노잼이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또 이렇게 그 마음,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못했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 다 합격시켰으니까. 네, 미라님이, 음, 네, 티오 발표는 보통 최종 합격하고 나냐? 근데 보통 지금 아마 전군에서 티오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티오는 나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최종 발표 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뭐, 군사령부나 군지사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사나 이런 부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지망을 넣으면 성적 순으로 맞춰서 이제 끊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킴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믿고 오세요. 저희 4대1 컨설팅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수요일 반, 목요일 반, 금요일 반, 토요일 반 있고요. 말하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화요일 반은 지금 거의 좀 마감되고 있는 중이라서 1대1 컨설팅 2일, 3일 차이가 많이 날까요? 내가 만약에 모의 면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3일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면접이 진짜 나는 좀 많이 어렵다.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3일을 좀 추천드립니다. 컨설팅은 저희 여기 화면 보시면은 4대1은 2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모의 면접도 2회. 여기 뭐 온라인도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대1은 내가 하는 것만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콩님이 인강은 언제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강은 지금 있습니다. 네. 인강은 지금도 구매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서 보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사 배치해서 1차에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조금씩 나눠서 배치되나요? 보통은 1차에 한 번 배정을 하고요. 2차에서 한 번 더 이제
보통 뭐 1지망, 2지망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거는 부대마다 너무 달라요. 부대마다 1지망, 2지망 나눠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게 부대마다 너무 차이가 다릅니다. 뭐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다 받아서 그냥 한 번에 배치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은 1차, 2차, 3차 조금씩 나눠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는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컨설팅을 하게 되면 면접 후에도 지역 결정을 함에 있어 도움을 주시나요? 일지망 소홀을 하게 되면 바로 밀려날 거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쉽진 않네요. 네. 이거는 내가 면접 점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혹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막 전적으로 제가 이것들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는 사실 힘들긴 합니다. 네, 쭈니들님, 이래룡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이 정도로 라이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또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이상 이제 진행을 했는데,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60분, 63분, 오늘 80분, 뭐 거의 90분까지 들어오셨었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면접 준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네,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준비하시면은 정말 조급한 면접 준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잘 잡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군면성실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컨설팅 안내나 이런 것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윤정님, 미라님, 뭐 영님, 도빈님, 푸니님, 네, 이분님, 보이카님, 기업콩님, 팽아님, 네, 기업콩님, 해피바이러스님, 다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라이브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편집해서 간단하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영상도 앞으로 계속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죠, 우리 다 같이. 그래서 다음 라이브 또 하게 되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또 있을 다음 라이브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